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퓨전 한식당을 운영 중인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사람들 사는 게 다 그렇겠지만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인 저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경험해봤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참 별의별 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2번 결혼을 했거든요. 첫 번째 결혼 생활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전 남편과는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우연히 만나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친정엄마가 운영하시는 분식점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 폭력적인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혼자서 어렵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엄마 밑에서 자라다 보니 어깨너머로 배우며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저도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갈비집에서 일을 하셨고 하교하고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떡볶이나 분식도 사 먹지 않고 제가 직접 했습니다. 야, 서연아, 진짜 맛있다.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야, 나가서 팔아도 되겠어. 진짜? 맛있다니 다행이네. 많이 먹어. 야, 진짜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너 나중에 식당 차려라. 대박 날 것 같아. 학교 앞 떡볶이보다 네가 해준 떡볶이가 100배, 1000배는 더 맛있어. 에이, 정말? 그렇다니까. 친구들이 칭찬을 해주면 그렇게 보람되고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리를 하는 게 취미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 실습 시간에 요리를 만들 때면 같은 반 친구들 모두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감탄했어요. 그 중에 제 전 남편도 있었죠. 야, 이 샌드위치 네가 만든 거야? 너도 먹었냐? 당연하지. 야, 맛있더라. 야, 너 다른 음식도 잘하냐? 나한테 시집 올래? 어이없네. 됐거든. 그때 그 말대로 그 인간과 결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 남편은 유도를 해서 체격도 좋고 먹성도 좋았습니다. 그저 같은 반 친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 후에 어머니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우연히 저희 분식집에 와서 그때부터 연락을 주고받고 그러다가 그 인간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은 유도 유단자였고 유도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사귈 때는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고 친구처럼 편했습니다. 어머니와 둘이서 함께 운영하던 분식집도 장사가 잘 되던 편이라서 저는 돈을 벌면 성실하게 은행에 저축을 했어요. 서연아, 우리 사귄 지 3년도 넘었는데 이제 나한테 시집 와라. 살림 합치자. 무대뽀인 그 인간의 청혼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신혼집은 각자 대출을 받아서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일찍 결혼을 한 탓에 나이도 어렸고 아이도 늦게 갖기로 해서 각자의 생활을 중시하던 게 문제였을까요? 남편이 점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학생들 유도 시합 때문에 지방 출장이 잦다며 외박을 하기가 일쑤였어요. 그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그렇게 출장이 잦아? 출장 가는 거 맞아? 그럼 내가 어디를 간다는 거야? 너 의부증 걸렸냐? 의부증? 뭔 말을 못하겠네. 왜? 찔리는 거 있어? 뭐? 이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처음 시작이 어려웠지 한 번 손을 대니까 그 후로는 습관적으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날이 갈수록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에 괴로웠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이혼은 절대로 해주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인간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날도 한바탕 싸운 후에 남편은 술에 취해 잠들었고 저는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직감적으로 꼭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어봤습니다. 남편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나며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유흥주점에는 얼마나 많이 갔던 건지 온갖 대란주점 마담들의 전화번호가 버젓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여자들과 대화를 나눈 것과 사진들을 증거로 남겼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맞았던 병원 진단서도 제출하고 외도의 증거를 제출했어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정말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일들이 많았네요. 전 남편은 저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너 나랑 이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조폭 애들이랑도 친해. 너희 분식집 내가 가만히 둘 것 같냐고. 다 쓸어버릴 거야. 진짜 미쳤어. 어따 대고 협박이야. 내가 너한테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나는 괜찮아. 근데 우리 엄마 건드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또 협박하면 너 협박죄로 고소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게 진짜... 왜? 또 때리려고? 때려봐. 네 죄만 쌓이는 거지 뭐. 합의금 물어줄 돈 있으면 때려. 당시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제 기세에 전 남편도 기가 눌리더라고요. 아무튼 이혼 소송 끝에 저는 위자료도 받고 제가 더 많이 재산 분할을 받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고 나니 후련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쯤에 저희 어머니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힘들어 하셨고 고향에 내려가서 지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이제 고향 내려가서 네 이모랑 같이 편하게 살고 싶다. 도시 생활 지긋지긋해. 엄마, 우리 딸 두고 가도 될까? 그럼 여기서 차 타고 3시간이면 가는데 뭐. 괜찮아.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 걱정은 하지 마. 그래, 그 분식집은 네가 계속 운영해. 그게 밥줄인데 엄마는 내가 살던 집 팔고 그 돈 가지고 노후 생활 충분히 보낼 수 있어. 고향 내려가서 일도 할 거고. 알았어,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 너 아직 어린데 엄마는 좋은 사람 새로 만났으면 좋겠다. 싫어. 남자라면 지긋지긋해. 하기는, 에휴, 이 못난 엄마 때문에 엄마 팔자 탐나 보다.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지금 훨씬 행복해. 그래, 우리 딸. 그렇게 친정엄마는 고향으로 내려가셨고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이혼 후에 후유증이 심해서 남자는 거들떠 보기도 싫었어요. 저는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돈을 모아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바꿔서 냉면과 해물파전부터 다양한 종류의 전을 함께 팔기 시작했어요. 손님들 반응이 좋더라고요. 나중에는 막걸리를 찾는 분들도 있어서 막걸리도 함께 팔았습니다. 장사는 하루가 다르게 잘 되었어요. 제가 연식당 근처에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회사원들이 회식 장소로 단골 손님이 많았습니다. 단골 손님이던 현 남편도 그때 만나게 되었어요. 얼굴만 알고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은 회식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왔더라고요. 그리고 술에 많이 취했는지 그 사람의 친구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놈 어때요? 이놈이 사장님 좋아하는 거 알아요? 하지 마. 예의 없게 무슨 짓이야. 아닙니다. 죄송해요. 이 자식 봐라. 사장님, 이 자식 이름은 김수환이고요. 이 근처 회사 다녀요. 이 자식 법 없이도 살 놈이에요. 제가 보증할게요. 그만해. 왜 영업방해를 하고 있어. 그 자식 하여튼 쑥맥이라니까. 너 이 집 사장님 짝사랑한다며. 우리도 보여주고 싶다고 기어이 여기로 가자고 한 거잖아. 아니야. 그 사람 친구들이 그렇게 짓궂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술 때문인지 부끄러워서인지 얼굴이 빨개져서 그만하라고 야단이더라고요. 사실 사람이 소탈해 보이고 성실해 보여서 저도 좋게 보던 손님이었어요. 그런 손님이 저를 좋아한다고 하니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웃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에 낮에 그 사람이 혼자 식당에 왔어요. 저 여기 물냉면 하나 주세요. 네. 지난번에는 술 많이 드신 것 같던데 잘 들어가셨어요? 그날 제 친구들이 너무 짓궂었죠. 죄송합니다. 사과하려고 왔어요. 아니에요. 술 마시고 기분 좋으면 그럴 수 있죠. 이해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사장님 사모하는 건 맞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더운지 손 부채질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그날 그 사람은 본인 명함을 저에게 주고 갔어요. 명함을 보니 꽤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도 호감을 느끼면서도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혼을 한 경험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이혼녀라고 하면 아무래도 안 좋은 인식을 갖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명함을 주고 간 이후로 자꾸 머릿속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직접 연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그 사람이 오면 신경이 쓰이게 되었어요. 괜히 그 테이블에는 서비스도 주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사랑이랑 기침은 숨길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도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제 가게가 새벽 1시에 문을 닫았는데 하루는 문을 닫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저 부담되지 않으시면 제가 마감하시는 시간까지 기다려도 될까요?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갈게요. 그 말에 잠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럼 이 앞에 24시 카페 가서 기다려 주실래요? 제 말에 그 사람이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네, 천천히 하고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 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따 봬요. 그리고 그날 그 사람과 처음으로 둘이 카페에서 대면하고 수줍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한번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다는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왜 중요하냐고 오히려 저에게 묻더라고요. 서현 씨,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혼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다 사정이 있었겠죠. 서현 씨가 이혼녀라고 해서 제가 서현 씨 좋아하는 마음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서현 씨만 괜찮다면 저랑 한번 만나보시는 거 어때요? 저 정말 서현 씨 좋아합니다. 자꾸 서현 씨가 눈앞에 아른거려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예요. 사뭇 진지하게 말을 하기에 저는 진심이 느껴져서 울컥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수환 씨한테 호감 있어요. 이런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그럼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그렇게 서로 용기를 내어 다가간 이후로는 정말 불꽃 튀기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심도 짝이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내 짝을 찾았구나 싶은 안도감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그 사람과 저는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저보다 2살 연하였어요. 연하인데도 연하처럼 느껴지지 않게 아주 든든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사귀면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사실 이혼 후에 친정엄마도 고향으로 가시고 혼자서 사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과 사귀면서부터는 심정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전 남편과 만날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게 그렇게 마음의 편안함을 느껴지게 하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을 진지하게 만난 후에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날은 그 사람이 제가 일하는 식당에 마감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연애를 한 후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셔터 문을 닫은 후에 그 사람이 말했어요. 서현 씨, 나랑 결혼하는 거 어때? 당신이 전 남편한테서 상처받고 이혼해서 다시 결혼을 생각하기 힘든 건 아는데 난 당신과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 당신한테도 내가 힘이 되어주고 싶고. 어때? 나 같은 반려인 드릴 생각 없어? 그 사람은 애써 농담처럼 그렇게 말을 했고 저는 어쩐지 가슴이 벅차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당황하더라고요. 왜 울어? 서윤씨, 미안해. 부담스럽지? 내가 무드도 없이 갑자기 이런 말하고. 아니야. 너무 고마워서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게 기적 같아서. 먼저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우리 힘든 인생 같이 열심히 꾸려나가보자.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그 사람은 신이 나서 저를 얼싸안고 360도 회전을 했습니다. 사실 재혼이라는 게 힘든 결정이기는 했지만 저는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웬 아주머니 7명이 우르르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상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던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당신이 이 가게 사장이야? 네,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여기 이 냉면 하나랑 파전 하나, 그리고 막걸리는 서비스로 2병만 줘. 막걸리 서비스 같은 건 없는데요, 손님. 그 막걸리 종류도 여러 가지라서 골라주시겠어요? 아니, 사장이면 다야? 서비스가 왜 이래? 남의 귀한 자식 넘보는 년이라서 그런지 아주 뻔뻔하구만. 그 말을 듣고 저는 뒤통수를 가격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너 수환이 알지? 내가 걔 엄마야. 너 이혼녀라며? 다 들었어. 게다가 술이나 파는 여자 주제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는 우리 총각 아들을 넘봐? 어림없지. 아, 수환씨 어머님이셨구나. 아, 안녕하세요. 내가 안녕하게 생겼어? 어머님, 그러면 일단 시장하실 시간이니까 친구분들 냉면 하나씩이랑 전이랑 준비해 드릴게요. 저는 당황한 내색을 하지 않으며 그렇게 주방으로 가서 함께 일하던 직원분과 열심히 요리를 했어요. 홀에서 예비 시어머니와 그의 친구들이 저를 노려보는데 식은땀이 다 나더라고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요리를 한 후에 제가 직접 서빙까지 했습니다. 식사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디 먹어나 보자. 전 보니까 막걸리 땡기네. 막걸리도 2병 줘. 네, 드릴게요. 그때는 제가 죄인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시어머니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도 입맛에 맞았는지 열심히 먹더라고요. 왁자지껄하게 대화를 나누며 막걸리까지 한숨에 뚝딱 다 비우고 전과 막걸리를 더 주문했습니다. 저에게는 관심도 없고 음식만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처에서 일부러 얼씬거리는데도 아는 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취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예, 이리 와봐. 네, 어머니, 맛있게 드셨어요? 그래, 그 맛은 좋네. 너 이혼하고 애는 없는 거야? 네, 애는 없어요. 제가 수환 씨한테 부족한 사람인 건 알지만 저희 서로 정말 믿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결혼 허락해 주세요. 참나. 일단 지켜볼게. 오늘 보니까 가게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돈은 꽤 벌겠네? 이제야 겨우 잘 되고 있어서 감사하죠. 알았어. 오늘 잘 먹었다. 수환이한테는 나 여기 왔다는 말 하지 마라. 간다. 가자 얘들아. 그렇게 말하고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는 처음 뵌 날이었고 당연히 음식값을 내려고 하셔도 받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가버릴 거라는 생각도 못했네요. 그게 질긴 무전취식의 신호탄이 될 줄은 당시에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늘 우리 집에 인사 갈래? 엄마가 오라고 하시네? 그래? 나야 좋지. 어머니 뭐 좋아하셔? 술을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술 끊어야 해서. 시어머니가 제 식당에 다녀간 이후에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편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선물을 뭘 해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술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고급 양주를 사서 갔습니다. 저희 식당에 와서 난동 아닌 난동을 부리고 갔던 터라서 저는 긴장을 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눈웃음까지 치면서 처음 본 사람처럼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어머, 왔어요. 오느라 고생했죠? 어서 들어와요. 처음 만나네. 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 이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내가 온다고 해서 음식 좀 차려놨어. 배고프지? 와서 먹어요. 감사해요. 이거 어머님 드리려고 산 선물입니다. 어머, 이거 좋은 양주네. 센스 있네. 고마워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갔더니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식탁 위에는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요리들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에 식당에서 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처럼 굴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나이가 차서 나는 언제 결혼하려나 했는데 나랑 둘이 살다가 갑자기 좋은 사람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궁금했어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럴까, 그럼? 일단 먹어봐. 맛이 있을란가 모르겠네. 식당 한다면서? 그렇게 저는 국을 한 술 떠서 먹었는데 완전히 소금탕이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때? 맛이 괜찮아? 네, 맛있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소름 끼치게 씩 웃더라고요. 남편은 간이 맞는지 열심히 국을 떠 마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사간 양주를 따러 간 사이에 저는 남편의 국을 먹어봤어요. 그런데 전혀 짜지 않고 간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러 저를 엿먹이려고 제 국에만 따로 소금을 쳐놨던 게 틀림없었습니다. 왜 그래? 국이 이상해? 아니야, 먹어. 저는 일단 남편에게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양주를 반주 삼아 마시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잔소리를 했어요. 엄마, 이제 제발 술 좀 끊어. 우리 아들이 왜 그럴까? 엄마 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면서? 며느리가 사온 거 먹어봐야지. 아니, 건강 걱정돼서 그렇지. 역시 엄마 생각해주는 건 우리 아들밖에 없네. 우리 아들 장가 가면 척척해서 어떡하나? 두 사람이 그렇게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데 저는 시어머니에게 남편 앞에서 제가 이혼을 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제가 초혼이 아닙니다. 처음 결혼에 실패하고 이혼을 한 경험이 있어요.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 그래? 나도 알아. 수환이한테 들었어. 뭐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문제가 돼? 두 사람만 좋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한 달 전 제 식당에 와서는 이혼녀가 감히 본인 귀한 아들 넘본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아들 앞에서는 완전히 안면 몰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으니 저는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날 그렇게 인사를 드린 후에 남편이 저를 데려다 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내심 걱정했는데 엄마가 당신 마음에 든다고 하시네. 그래? 다행이네. 왜? 무슨 문제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아니야. 어머니가 당신 장가 보내는 거 섭섭해 하시는 거 아니야? 글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엄마랑 그렇게 각별하지는 않아. 엄마가 알코올 중독으로 어릴 때 나랑 우리 형 많이 괴롭혔거든. 형은 아직도 엄마한테 한이 많이 남아서 명절에 오지도 않고 연 끊었어. 나랑은 이제서야 조금 사이가 좋아졌고. 그랬구나. 남편의 말을 들으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두 아들들을 힘들게 했을지 머릿속에 그려지는 듯 했어요. 어쩐지 남편이 안쓰러워서 저는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왜 그래? 그냥 우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 내가 잘할게. 내가 더 잘할 거야. 고마워. 이렇게 내 삶에 등장해줘서. 나도 고마워. 그리고 저희는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지내시던 저희 어머니는 저의 재혼 소식에 기뻐하셨어요. 남편도 마음에 든다고 하셨고요. 신혼집은 제가 신도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던 터라서 남편이 혼수만 해오면 됐습니다. 남편은 그 점을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서연이 너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나 열심히 벌게. 우리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 아이고, 별 생각을 다 하네. 우리 연하 남편. 그런 말 하지 마. 왜? 연하니까 연하라고 하는 건데. 귀여워. 하늘 같은 신랑한테 자꾸 그렇게 할 거야? 하늘? 그럼 난 하늘에 뜬 해? 그래, 맞아. 나를 환히 비춰주는 우리 여보. 저희는 그렇게 결혼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무리 없이 결혼식을 올린 후에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악몽의 시작이었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또 연락도 없이 본인 친구들을 우르르 데리고 제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처음 제 식당에 와서 난동을 부렸을 때랑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뭐? 얘는 인사도 안 하고 내가 못 올 때 왔어? 시애미가 며느리 식당에 굳이 연락까지 해주고 와야 돼? 우리 사람 수대로 냉면 하나씩이랑 해물파전 2개랑 김치전 하나, 그리고 막걸리 3병 줘. 지금 낮 2시인데 막걸리 드시게요? 얘가 왜 이렇게 참말이 많아? 달라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 오기나 해. 그래도 어머니 술 끊기로 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너 오늘 식당 장사 안 할래?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듣고 나서야 저는 주방에 가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분이 눈치를 채고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그 시어머니가 보통이 아니네요. 그 결혼식장에서 봤을 때랑은 딴판인데요. 고생 꽤나 하시게 생겼네, 우리 사장님. 그러게요. 전에 왔던 건 그냥 저 테스트 해보려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 또 저럴 줄은 저도 몰랐네요. 가만 보니까 그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냉면에 전에 막걸리에 거의 20만 원어치를 먹어치우고 계산도 하지 않고 저에게 따로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또 그냥 횡하니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일부러 따라 나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거예요? 그래, 뭘 따라 나오기까지 해. 어머니, 이제 오시기 전에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이게 진짜 내 친구들 앞에서 쪽팔리게 할래? 조용히 해. 내가 오고 싶을 때 마음대로 올 거니까. 그리고 나 왔다는 거 수환이한테 말하지 말고. 간다. 남편에게 말하면 남편이 속상할까봐 저도 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남편이 퇴근하기 전 아무 시간대에나 불쑥 들이닥쳐서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어치의 음식과 술을 먹어치우고 그냥 계산을 하지 않고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나가버리고는 했어요. 시어머니 친구들도 처음에는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는 자기들 멋대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주문도 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막걸리도 마음대로 꺼내가고 음료수도 꺼내가고 사람 수는 어찌나 많은지 제 식당에 총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15명 정도였는데 시어머니가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더 손님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하도 소란스럽게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해대서 들어왔던 손님들도 시어머니 무리를 보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단골 손님도 끊기고 식당에 파리가 날리기 시작했어요. 이 집 며느리 식당에 오면 너무 좋다니까. 우리 세상이야, 우리 세상. 막걸리 더 마실 거지? 그럼 마음대로 가져와. 여기 전 좀 더 붙여와라. 그럴 때마다 속으로는 이가 갈렸지만 억지로 참고 버텼습니다. 시어머니는 1달 가까이 그렇게 무전취식을 했고 피해가 막심해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계산을 하지 않은 음식값만 거의 700만 원에 달했고 시어머니 무리 때문에 피해를 본 것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은 훌쩍 넘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식당에서 그렇게 무전취식을 1달간 하고 저는 직원들에게 줄 월급을 제 저축 통장을 털어서 주어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적자가 났거든요. 그날 그렇게 한숨을 내쉬고 이제는 남편에게 털어놔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문제의 그날도 시어머니가 본인 친구들을 10명 정도 데리고 나타났더라고요. 동네 아는 사람들은 다 끌고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 수대로 냉면이랑 전 종류별로 하나씩 해서 갖다 줘. 그날은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따로 이야기 좀 하자고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랑 잠시 이야기 좀 나누실래요? 뭐? 무슨 얘기? 귀찮아. 어머니, 제가 수환 씨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는데 어머니 계속 이렇게 오셔서 무전취식하고 가시면 저 더 이상 장사 못해요.
지난달에 매출이 적자라서. 뭐? 나랑 둘이 살면서 회사 다니고 건실하게 살던 내 피 같은 아들 데리고 간 늙은 연주제. 이 정도도 못해? 적자? 네가 내 아들 데려가서 나도 내 인생에 적자 났어. 그거 어떻게 보상할 건데? 시어머니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그렇게 빽빽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시어머니가 데리고 온 사람들도 저를 보면서 수군대더라고요. 아마 못된 며느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날은 하필 주방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분이 집에 일이 생겨서 오지 못하는 날이었고, 저는 혼자서 그 많은 요리를 다 해가야 했습니다. 요리를 하는데 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며 혼자서 열심히 요리를 한 후에 시어머니 일당의 테이블에 요리를 날랐습니다. 한 명도 도와줄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막걸리도 마음대로 꺼내고 마시고 있었고요. 요리를 다 서빙한 후에 저는 시어머니 모르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글쎄.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해서 남편에게 하지 않았던 시어머니의 그간의 행패에 대해서 남편에게 다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서연아, 진작에 나한테 말하지. 엄마 진짜 왜 그런다니? 내가 드린 용돈은 어떻게 하고. 서연아, 좀만 참고 있어. 내가 퇴근하면 바로 가게로 갈게. 알았어.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너무 화내지는 말고. 조금만 버티고 있어. 미안해. 그래도 남편에게 털어놓으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더라고요. 진작에 말할 걸 그동안 참은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막걸리와 음료를 마음대로 꺼내 마시는 시어머니 일당을 보면서 오늘은 기필코 사단을 내리라 결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가까워 오자 시어머니 일당이 가방을 메고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또 휙 나가버릴까봐 계산서를 들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오늘부터는 계산하고 가세요. 이렇게 하다가는 제가 힘들게 이뤄낸 식당 다 망하게 생겼다고요. 그렇게 말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쪽팔리게 왜 이래? 너 지금 시애미한테 돈 뜯어내려는 거니? 제발 계산하고 가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진짜. 그래, 그렇게 해라. 내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킬 거야. 너 이혼녀니까 또 이혼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지? 두고 봐라. 우리 아들은 내 편이야. 자, 카드 줄게. 잘난 음식값 계산해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과 그 말은 저에게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저는 홧김에 그동안 시어머니가 계산하지 않고 먹어치운 값을 생각해서 시어머니가 건넨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최대치 500만 원을 긁어버렸습니다. 그 신용카드 값도 남편이 내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그날은 저도 될 대로 되라 심정이었어요. 결제를 하고 저는 영수증과 카드를 시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한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니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이게 공이 몇 개야? 500만 원? 너 지금 미쳤어? 네, 어머니. 어차피 저랑 수환씨 이혼하게 하실 거라면서요. 그동안 무전 취식한 음식이랑 술값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DC해드린 거라고요.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어머니는 제 뺨을 후려쳤어요. 보자 하니까 이런 되먹지 못한 년이 다 있어. 그래, 어차피 우리 아들이랑 헤어질 거 나도 마음대로 해도 되지? 시어머니 친구들은 시어머니를 말리다가 그냥 나가버렸고 혼자 남은 시어머니는 제 가게에 있는 마대걸레에 막대기만 뽑아들더니 식당의 잡기들을 다 부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도 깨부수고 TV도 부숴버렸습니다. 저는 기가 차고 무서워서 시어머니를 말릴 수조차 없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도착한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그만해요!
네가 기어코 우리 아들한테까지 일러 바쳤구나. 그래, 수아나, 너 이 년이랑 당장 이혼해. 이혼녀에 술 파는 년이 뭐가 좋다고 네가 이런 년이랑 같이 사냐? 이혼하라고! 엄마, 그만해요. 제가 서연이랑 이혼을 왜 해요? 이게 대체 무슨... 서연아, 수환씨. 서연아, 많이 놀랬지? 내가 경찰에 신고했어. 곧 올 거야. 뭐? 경찰? 그래, 나 이제 엄마랑 연 끊을 거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미안해. 남편이 저를 안아주었고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제 식당의 의자를 부엌에 내던지며 욕을 해대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정말 괴력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될 만큼 난동을 부렸어요. 그 바람에 순식간에 제 식당은 박살이 났습니다. 도착한 경찰이 와서 뜯어말려도 시어머니는 기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지은 죄라고는 젖단 며느리 들인 죄밖에 없어! 신분증 주시고요. 그 폭력 및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얘 엄마야. 나를 왜 체포해? 얘는 내 며느리고. 니들이 말 좀 잘해봐라. 내가 경찰서를 왜 가니? 시어머니 말에 남편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한 달 동안 이 식당에서 무전 취식하고 지금 식당에 난동 부렸잖아요. 경찰 선생님들, 저희 엄마 얼른 체포해 가세요. 가서 죗값 치르게 해주십시오. 수연아, 서연아, 진짜 이럴 거야? 결국 시어머니는 경찰에 체포되어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경찰서에 함께 가서 시어머니가 그동안 무전 취식한 증거물을 제출했고요. 남편은 끝까지 본인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난 엄마 용서 못해. 여보, 마음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가자. 진짜? 그래도 이건 너무... 아니야. 그간 피해본 게 얼만데. 나도 저런 엄마 필요 없어. 형이랑 연 끊고 내가 그래도 엄마라고 품으려고 했는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술 때문에. 아유, 됐어. 나 진짜 형처럼 엄마랑 연 끊고 살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고 오히려 저를 데리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시어머니 고소도 진행하게 했어요. 결국 시어머니를 재물손괴 및 무전취식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배째란 식으로 나오다가 결국 법원에서 만나서는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며느라,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다. 그렇다고 이렇게 고소까지 해야 되니? 그냥 이쯤에서 취하해. 아들, 못난 엄마가 미안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됐어요. 엄마랑 연 끊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엄마가 쓰던 제 카드도 다 끊었어요. 서연이 식당에서 무전 취식한 돈 다 지불하고 죗값 치르세요. 그렇게 괴력을 부리며 난동을 피우던 시어머니는 저희 앞에서 울며 빌며 사죄를 했지만 저희는 결국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판 결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했고 제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징역을 살게 된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쩌실 거예요? 합의할까요? 그럼 내가 징역 살게 생겼니? 엄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아니야. 미안해. 제발 합의해줘라. 내가 어떻게든 다 보상할게. 결국 시어머니는 일을 구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 저에게 입힌 피해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와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사죄를 하고 어떻게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내가 엄마 집 뺏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앞으로 절대 우리랑 볼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저 엄마한테 오만정 다 떨어졌어요. 수환이 너 진짜 이럴 거야? 제가 뭘 더 해야 되는데요?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기물 파손 수리비와 영업 손실 보상금을 다 지불하고 난 뒤에 연락이 끊겼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기에 임신을 해서 더 이상 식당을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식당을 팔고 저는 집에서 태교를 하며 아이를 낳으면 새로 할 식당을 물색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퓨전 한식당을 내기로 결심하고 요리를 연구했어요. 다행히 입덧이 없어서 이런저런 요리를 하며 열심히 연구를 하고 아이가 돌이 지났을 때 식당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은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걱정 안 돼? 전혀. 난 서연이 너 만나고 나서 새로 인생 시작했어. 만약에 너랑 이혼하고 엄마랑 살았으면 내 삶 아마 지옥 같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알았지? 그래, 알았어. 당신도 나도 상처 훌훌 털어버리자. 그날 이후로는 시어머니가 뭘 하고 지내는지 소식도 궁금해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차린 식당은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고 승승장구해서 지금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벌써 올해 연말까지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남편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지금은 상무까지 승진을 했네요. 망나니 시어머니와 연을 끊은 후에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 순탄대로를 달리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운 여름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세요.